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하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이기적인 비트코인 이 자식이 혼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790불, 한때는 1800불대 위에서 놀았었던 비트코인인데요. 얼핏 보면은 가격이 올라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중요 저항 부분을 뚫지 못하면서 많은 분석가들이 오늘은 비트코인의 반등은 임시 반등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조만간에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과 여러가지 분석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보는 국내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보시면 제목에 나와있죠.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쐐기 박은 금융위원회. 자,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정부 및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하나, 바로 이 특금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던 암호화폐 거래가 당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코인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런 기대감을 무참히 짓밟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또 좋다고 걷어가게 되겠죠. 물론 금융위원회가 세금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 투자자들 보호도 나몰라로 하면서 이 세금은 내놔라. 굉장히 좀 괘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종의 사행성 업종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대한민국 내에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로 나가서 운영을 하려고 하자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막아버렸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었는지, 물론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원화 입금을 지원해주는 은행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국내에서 여전히 암호화폐는 정말 찬밥 혹은 이제 찌끄레기로 취급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면에 미국에서는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유명 기업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 1억 7,500만 달러어치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죠. 개수로 따지자면은 16,796개를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해서 4억 2,5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총 38,25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새로운 자본 배분 전략의 일부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하고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보다 매력적인 투자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같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다가오는 미래 전 세계적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수천조 달러에 따르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미국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조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지키기 위한 이 방책들을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겠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다면 약 1%만 넣는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에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과는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채굴을 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금값이 올라가면은 걔들 몸값이 엄청 뜁니다. 그 말인 즉슨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금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들 역시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점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꽤 유명한 이름 있는 회사들 중에 비트코인에 자신들의 자산을 할당해 놓는 회사들이 지금 한 3군데 정도가 있었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테조스 관련 호재 소식입니다. 바로 프랑스 중앙은행이 테조스를 CBDC 국가발행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 파트너로 선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좋은 소식이지만은 테조스 가격 펌핑은 아직까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폴카닷 창업자인 개빈 우드가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폴카닷 중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계정에 스테이킹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 거래 지연 등 일부 문제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스시스왑 바이백을 완료시켰으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스시스왑에 이어서 이제 여러가지 짝퉁들이 나왔었죠. 버거 파이낸스, 김치 수압 등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피클 파이낸스가 또 등장했는데 하루 만에 무려 가격이 100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면서 듣기만 하면 되겠죠. 뭐 사실 그렇게 영양가 있는 정보는 아닌데 이렇게 이름 음식을 딴 수압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인데요. 글로벌 무역금융 플랫폼인 신핀에서 체인링크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서 꾀꾀 오리 선생의 체인링크 분석이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채택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었던 체인링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졌었는데 이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에 의하면 한 여기까지도 떨어질 것 같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체인링크의 전망을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체인링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체인링크 역시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따라서 체인링크도 함께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더리움 차트 분석 및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플레이스홀더 캐피탈의 파트너인 크리스 버니스키라는 사람이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설문에는 총 4,194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2020년 말쯤에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그런 가격대는 500불에서 750불대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더리움 2020년 말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까요? 뭐 사실 체인링크랑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이더리움 2.0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더리움 2.0이 출시되게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할 수 있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묶이는 이더리움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또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가오는 11월 출시 예정인 이더리움 2.0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좀 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이더리움 이틀봉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따라 비트코인도 안 좋은 분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BTC의 IOC 진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1800불대와 11,000달러 허들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1580달러 선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1,000달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OKX의 네오 분석가는 이 늘어나는 거래량을 봤더니 이번 비트코인 반등장은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650달러에서 지지선 구축을 해야만 한다. 첫 번째 목표는 11,000달러가 될 것. 자, 과연 비트코인은 11,0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트레이더 XO라는 분석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중요 저항 부분이 1800달러에서 11,200달러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라도 비트코인이 하루빨리 다시 한번 1800달러 위로 일단 올라가 줘야 된다. 만약에 약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실패하게 된다면 나는 8500에서 9000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 하락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또 다른 알트코인에 관련된 예리한 분석을 많이 보여줬었던 Farmer Blunt라는 분석가는 지금 비트코인 상승한 것이 파동의 네 번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파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9,500불 정도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정말 비슷한 맥락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리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던 분석가 인컴 샤크스 같은 경우도 저번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와 주면서 위쪽에 CME 갭을 메꿨으니 다시 한번 9,5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9,600이네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갭을 메꾼 후 그 다음에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닥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 마치 양치기 소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지금 겨우겨우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중립을 회복을 했는데 조만간에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공포의 도가니로 몰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양치기 소년답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구라를 치면서 올라가게 될 것인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랜드가 이야기하고 있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상승의 긍정적인 그런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지금 비트코인 계약 상품 추세를 보시면은 스큐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25일까지 36,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32,000달러, 28,000달러가 굉장히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9,000불 때도 꽤 높긴 한데 36,000과 32,000이 제일 높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정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높게 상승하면서 더욱더 많은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곳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미국 증시 및 선물 시장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해주는 이 동화 같은 황금 크리스마스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유익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그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시청료를 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나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살아남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채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비트코인 펀더멘털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